안녕하십니까.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를 하는 바른 시원합니다. 네, 오늘 이 녹화 영상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원유 이제 선물 투자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신 이제 3프로 TV라고 이제 경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최근 논란이 되는 원유 선물 투자, 그 중에서도 이제 코덱스 이제 원유 선물에 대해서 지금 그 코덱스 원유 선물이 상품을 이 투자자들에게 사전 고지 없이 이제 선물 월물을 바꾸는 그런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의 초유의 이제 상황이 생겨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자산운용사 이제 삼성 자산운용사에서는 이제 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우리는 이렇게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요 동영상을 한번 보고 나서 이제 느껴지는 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저는 뭐 요 상품을 투자는 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제 선물 투자에 있어서 요 사태를 보고 나서, 저도 이제 개인적인 투자자고 이 상품에 투자한 사람들이 너무 약간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그래서 요거를 제가 최대한 저도 이제 객관적으로 좀 보려고 하지만 이 삼성 자산운용에서 뭐 얘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제 생각도 곁들여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상품이 이제 코덱스 이제 서부 텍사스유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게 이제 기초 지수명이 이제 S&P GSCI 이제 크루드 오일 인덱스를 이제 쫓아가는 이제 지수를 쫓아가는 상품이고, 이게 보수는 한 0.35 정도를 받는 이제 상품이죠. 예, 근데 문제가 뭐냐? 바로 이 엑셀을 한번 제가 보면 약간 그 기존에는 이게 예시입니다. 이 가격이 맞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6월물 상품을 이게 4월 22일 날 전체 매도하는 일이 생겼거든요. 이 삼성 자산운용에서 이제 코덱스 원유 상품에서 마치 기존에는 6월 달 우리 이 선물 상품이 만약 15달러 있고 이거를 이제 거의 100% 증거 100% 이제 이 상품을 운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4월 22일 날이 6월 상품에서 변경을 하는데, 뭐 6월물, 7월물, 8월물, 9월물에서 가격대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스프레드해서 뭐 30% 이렇게 비중을 나눠서 이제 요 상품을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어떤 사전 고지를 안 하고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임의대로 바꿔버린 거고, 그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는 나는 이 상품을 투자했을 때 나는 6월달 당연히 상품인 줄 알고, 그리고 이게 가격이 뭐 한 15달러 정도 했었다. 이건 예시입니다. 가격은 난 그 가격대로 알고 앞으로 이게 이제 상승을 하면은 내가 이제 그 수익을 충분히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투자를 한 건데, 이 상품이 6월물 상품이 아니라 갑자기 운용사에서 6월, 7월, 8월, 9월물로 바꿔버리면서 상품 가격도 뭐 15, 뭐 다 각각 제각기 다 달라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품이 되다 보면은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상품을 추정해서 이제 상품에 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6월물을 봐야 되고, 6월, 7월, 8월, 9월물을 이 비중별로 나눠서 봐가지고 이제 평균값을 내서 이제 이 상품의 어떤 그 상승이나 하락을 예측해야 되거든요. 그럼 거의 제가 봤을 때 이게 개인 투자자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예, 이렇게 그냥 차라리 6월달 월 상품을 만들고 뭐 7월 상품을 만들고 상품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투자를 하지, 누가 이렇게 뭐 스프레드를 나눠서 이런 상품을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이거는 상품 가치도 없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를 누가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겠어요, 개인 투자자가. 예, 저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 상품으로 바꿨다는데, 뭐 물론 이제 6월달 이제 상품이 계속 이제 하락을 하고 있었고, 가격대가 보시면은 뭐 선물이 이제 계속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어서 이게 나중에는 이제 정말 상장 폐지 여건이 될 정도로 정말 영에 수렴하는 이제 가격대까지 갈까봐 우려를 해서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선 그래서 하나 짚어볼게. 사전 고지의 의무죠. 예.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이제 상품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상품이 아닌 뭐 이런 다른 상품으로 바꾸겠습니다 하면 사전 고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전 고지를 안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거든요. 이제 질문하시는 이제 이프로님이 물어봤는데, 이제 삼성 자산운용의 이제 팀장님께서 이제 대답은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제 그 투기적인 이제 너무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상승 베팅을 해서 투자가 많이 몰린 거죠. 이
이 코덱스 상품에, ETF 상품에. 그래서 거의 전 세계 선물의 한 9에서 10% 비중이 거의 차지했대요. 6월달 그 선물 그 비중에서 이 삼성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상품이. 그래서 운용사에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상품을 이제 매도를 할 거라고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하면은 시장에 다른 투자자들이 이 매도 포지션을 악용을 해서 더 급하게 급락하는 그 가격으로 매도를 걸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한마디로 만약에 이제 15에 해서 만약에 15에 이제 판매를 할 것을 예상했는데 다른 투자자들이 뭐 15가 아니라 뭐 10이나 뭐 7, 8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운영하고 있는 상품에 이제 매도를 했을 때 더 손실폭이 클 수 있어서 사전 고지를 안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제가 하나 이제 얘기 드릴 것은 이미 제가 아마 영상 예전에 한번 만들었던 것 중에 이제 2020년 4월 13일에 원유 감산 합의를 한번 했거든요. 이제 너무 이제 원유 가격이 계속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오펙하고 이제 비오펙, 이제 오펙 플러스까지 합쳐가지고 5월달, 6월달 우리가 이제 감산을 하자 그러고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게 시장에서 뭐 1000 정도로 예상을 했나 봐요. 이제 1000 배럴 정도로 이제 감산하게 되는데 이때 보시면 멕시코가 한 40만 정도 배럴을 이제 감산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자신들은 이제 10 정도 10만 배럴밖에 우리가 못 하겠다는 예상을 해가지고 이제 970만 배럴이 된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이제 감산합이었거든요. 이때도 충분히 그 인식을 할 수 있었고 어떤 감산 5월달과 6월달 물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6월달 물의 선물 이제 상품을 지금 파는 건데 이 삼성 운용사에서 6월 달물에 충분하게 이 원유 감산이 합의가 안 됐으니까 원유 가격은 충분히 더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이미 4월 13일에 예상할 수 있었고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한 이런 팬데믹이 생겨서 뭐 지금 항공사도 다 날아다니지 못하고 뭐 공장도 다 멈추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유를 이제 거의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하락할 수 있었다는 걸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다면은 제 생각에는 왜 굳이 4월 22일 날 전체 물량을 한 번에 매도를 할 계획을 잡아서 이 사전 고지를 안 했던 이유도 어떤 다른 투자자들이 이걸 악용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개인도 이런 그 어떤 이런 이 원유에 대한 이런 뭐 정보죠.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원유가 지금 감산도 기대치에 못 미쳤고 이런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더 시장에서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미 4월 13일에 열흘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차라리 좀 분할로 판다든지 아니면 시장에 여파를 주지 않을 수 있게 좀 미리 사전에 좀 팔아놨다고 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지금 8,000원 하던 게 계속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고 4월 22일 날 거의 이제 그 다 던진 날이죠. 6월물에 다 던졌을 때는 거의 30% 이상 하락을 하게 되는데 이 이후에 이제 6월물이 다시 이제 조금 올라가게 돼서 급등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근데 급등을 할 때 이미 운용사에서는 보시면은 6월물을 다 100%에서 30% 비중을 줄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6월물이 지금 이제 상승을 굉장히 급등을 해가지고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데 원래대로라면 이제 우리가 100% 그 회복분의 수익을 누렸어야 되는데 그 수익분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30%밖에 못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투자자들에게 이제 투자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품에 대해서 과연 이 고지를 못했던 것에 대한 의무를 이렇게 요 얘기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제 그 사전 고지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그런 뭐 책임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상품 이제 설명에 나오는 게 이제 근월문이라고 나와요. 이제 상품 설명 근월문에 대한 상품 운영을 한다고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게 최근 월문이라 아니면 뭐 최대 뭐 2월이나 뭐 선물 2개월이나 뭐 3개월은 이렇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7월달이든 8월달이든 9월달이든 근월물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삼성 운용사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법망을 그게 피해갈 수도 있는 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좀 저는 좀 그 어떤 설명에 있어서 충분히 좀 설명이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왜 정말 이렇게 그때 단 한 번에 이렇게 다
6월달 선물을 던져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그게 제일 궁금한 이제 의문점을 갖게 됐고요. 기존엔 미리 좀 팔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충분히 미리 선물을 팔 수 있어서 분할해가지고 좀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원래 파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사전 고지도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또한 하나 더 이제 드려보자고 하면 이제 이게 만약에 지금 이렇게 상품을 6월달 선물해서, 기존에는 그냥 6월달 선물을 추정하니까 패시브라 그래서 상품이 그냥 6월달 지수가 뭐 하락하던 상승하던 그거에 맞춰서 수동적으로 이제 맞춰가는 거였는데, 이제 그 이후로는 뭔가 시장 상황이 지금 안 좋다 그래서 우리가 6월달 분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뭐 7월달, 8월달, 9월달 분은 이제 스프레드로 나눠서 이제 투자 상품을 운용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상품이 지금 패시브 운용 상품에서 기존에 이제 원래 운용을 하는 액티브처럼 뭔가 능동적으로 상품을 운영하는 상품처럼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제 앞으로도 뭐 여기도 나오죠. 4월 13일 날 5월달 감산 합의를 미친 상황을 사전에 인식을 해서 이때부터 이렇게 좀 액티브하게,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사전 고지해서 좀 비중을 줄이고 다른 월물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지 왜 안 했다는 게 일단 궁금하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이제 원래는 알고 있는 게 우리는 6월달 상품을 이제 추정하는 상품이라고 고지가 돼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전 고지 없이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뭐 원유가 상승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하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원유가 만약에 뭐 9월달 아니면 뭐 12월달 원유 선물 상품에 뭔가 막대한 어떤 시장적인 이슈가 하나 생겼다 그래봐요. 뭐 사우디에서 뭐 앞으로 우리는 이제 뭐 12월 달부터는 뭐 원유를 뭐 생산하지 않겠다, 아니면 뭐 원유를 그때 엄청 우리는 증설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때마다 이렇게 자꾸 이제 상품을 바꿔야 된다는 게 되거든요. 왜냐면 그게 예상이 된다 그러면은 또 그때는 돼가지고 상품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 상품이 뭔가 패시브에서 계속 어떤 월물을 추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액티브 해가지고 뭔가 수익성이 높은 상품이 될 것처럼 7월 달에 무슨 이슈가 있네. 그럼 7월 달에 더 상품에 대한 뭐 긍정적인 이슈가 있으면 그때 상품의 비중을 늘려야 되는 거고, 뭐 12월 달에는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럼 12월 달 상품에는 뭐 비중을 줄이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복잡하게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이슈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수동적으로 어떤 이렇게 우리가 운용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어떤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는 상품을 이제 추종해야 된다는, 어떻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상품하고 전혀 다른 상품처럼 지금 운영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과연 앞으로도 또 뭐 어떤 악재가 나와서 또 이렇게 뭐 월물을 교체하고 스프레드를 한다 그러면은 과연 이런 식으로 또 바꾸는 상황이 생기겠죠. 뭐 미래에도.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운용사를 믿고 이 상품을 투자할 수 있으며, 나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만약에 7월달 물이 몇 퍼센트 들어갈지도 모르고 7, 8, 9월에 우리가 몇 퍼센트 비중이 들어갈지도 모르고 지금 그 가격이 얼마인지도 확인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우리는 뭐 투자 상품이 바뀌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운용사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바꾸는 것, 뭐 6월달 물을 운영하는 것보다 6, 7, 8, 9월달 물을 운영하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뭐 손실면이나 아니면 수익면에서 더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는 상품이라 그러면은 저는 이 상품을 이런 상품의 지수 같은 거를 계산하기도 너무 힘들고 이 상품을 전혀 투자할 수 없는 상품이 돼버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에서. 이런 상품은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하나 더 이제 생각하는 거는 바로 이제 요거는 영상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제 증거금 이슈거든요. 증거금이라고 하는 게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증거금이라고 하는 게 보통 그 나이맥스라고 이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데, 이제 거래소에서 계속 원유의 변동폭이, 하루 등락폭이 엄청나게 커지니까 하루에 유가가 뭐 잘 아시겠지만 30% 올랐다가 뭐 40% 떨어졌다 이렇게 되니까 뭐 보증금, 뭐 일반 투자자는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죠. 얼마 일단 딱 먼저 돈을 보증금처럼 박아놓고 이제 거래를 시작하는데, 그렇죠. 그 증거금이 9달러다라고 하면 유가가 어느 수준에 있던 관계없이 그 유가 선물을 들어가서 수익을 보려고 하는 분들은 9달러를 납입을 해야 되는 거죠. 보통 뭐 6달러였는데 뭐 저희가 그 선물을 교체할 때는 9달러 정도 때까지 올라갔고요. 지금 5월 초 현재는 11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게 계속 증거금을 높이고 있어요.
9달러 증거금인 상황에서 유가가 5달러로 그 내려간다는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네. 5달러인 그 원유 선물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저희가 증거금을 이제 9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네. 어딘가에서 4달러를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보통 선 네. 여기 한번 보셨는데 바로 증거금 이슈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삼성증권에서 이제 본인들한테는 뭐 이 상품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수익이나 이런 거나 전혀 없고 그냥 수수료만 받는 거잖아요. 딱 수수료만. 여기 보시면은 상품 수수료 이제 0.35%요 수수료를 받는 건데 과연 그렇다면 이 상품이 정말 이렇게 하락함으로 해서 유월물을 던지지 않고 계속 가져갔을 경우에 삼성증권이 가져갈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바로 아까 그 팀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증거금 이슈가 있는 거죠. 기존에는 6달러 정도의 증거금을 가지고 이제 배럴당 거래가 됐는데, 그래서 일단 증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이 상품 시장에서 어떤 운영사가 이 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이게 선물 시장이기 때문에 뭐 가격이 어떻게 변동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보증금 같은 거를 좀 받는 거죠, 미리. 근데 그 보증금이 변동이 되나 봐요, 증거금이. 그래서 이 기존에는 이게 증거금이 6 정도였는데 원유 가격이 점점 하락할수록 이게 증거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지금 그래서 9달러까지 증거금이 갔고 현재는 이제 11달러까지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얘기가 이 증권사에서는 이 상품을 만들고서 이 0.35%라는 수수료를 가져가는데 기존에 지금 이제 9달러에 대한 어떤 이 증거금을 이제 아까 박아놨다는 얘기를 하죠. 이 삼성에서 이제 9달러에 대한 그 증거금을 통해서 0.35에 대한 수익률이 있을 텐데 이게 원유가 이제 하락하게 되면서 증거금을 더 많이 넣어야 되면 일단 외부로부터 자금을 더 가져와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자산 운용사에서는 이 상품이 기존에 내가 뭐 만약에 이게 뭐 1,000억짜리 아니면 1,000억짜리 상품이었다 그래봐요. 우리가 이제 증거금을 만약에 뭐 1,000억 정도를 운영해서 하는 상품이었다 그러면은 1,000억에 대해서 0.35에 대한 뭐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후에는 자금이 더 들어가니까 이 총 보수에 대한 이제 운용사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투입을 하면서도 0.35%의 총 보수의 수익률밖에 못 가져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상품에 대한 어떤 삼성 자산 운용에서 만들었던 기존의 이 총 보수에 대한 수익성이 무너지게 되는 상품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할 때 기존의 기대 수익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리는 상품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그것을 하지 않고 그것을 기대 수익, 본인들이 생각하는 0.35%의 그 운영 보수에 대한 기대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6월 선물을 지금 던져버리는 거죠. 9달러 이상의 증거금이 더 필요한 상품이 되기 전에 이거를 던져버리면은 다른 상품으로 이제 바꿔버리면은 이제 그 6월 달에 선물 상품이 이제 더 가격이 뭐 아까 5달러까지 내려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데려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를 사전에 막아버린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원유 가격이 지금 배럴당 증거금이 9달러에 되는 게 나는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뭐 11달러 될 거를 삼성으로서는 이제 막은 거죠. 그래서 운영 보수에 대한 그런 어떤 최소 마진 그 마진 콜 같은 걸 좀 지켜갔다는 걸 생각이 되고, 그래서 만약에 진짜 나중에 이게 뭐 소송을 지금 이제 걸고 있잖아요. 소송을 건다라고 하는데 그 개인들이 정말 소송을 걸어서 재판부에서 이제 생각을 할 텐데 이 어떤 아까 법망을 충분히 피해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시면은 근월물이기 때문에 상품 운영에 법적으로 사전고시 의무가 없다라고 해서 이게 뭐 어떤 우리는 이제 위험 리스크를 대해서 이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월별로 뭐 7, 8, 9월 스프레드로 나눴다 이런 상품으로 바꿨다라는 것에 해가지고 이게 타당성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법적으로.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 이 삼성증권이 고의적으로 이런 증거금에 대한 이슈 때문에 본인들의 피해가 안 오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했다라는 것은 좀 고의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충분히 두각이 되어서 저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소송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두각이 돼서 좀 뭐 승소를 하고 어떤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좀 보상까지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그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럼 만약에 정말 이 선물 상품이 이 삼성증권에서 뭐 증거금이 없는 상품이었다. 그러니까 증거금이 없이 운영되는 상품이었다고 해도 과연 6월달 그 특정 상황 6월 22일에 이 상품을 다 던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6월 22일. 그러니까 9달러라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보증금에 대한 거, 그 이제
죄송합니다. 예. 이 증거금의 9달러까지 지금 이제 올라간 상황에서 갑자기 던진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월물이 정말 생각해서 던졌다면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던졌을 때 만약에 그게 9달러였다면 증거금이 그때가 이제 9달러였다면은 그것이 이 삼성 운용사에서 생각하는 0.35에 대한 보수에 대한 최소 마진으로 이제 최대 보류의 마진이기 때문에 그때 다 던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미 떨어지고 있었다는 걸 충분히 이런 이제 4월 13일부터도 충분히 이제 6월물이 계속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그렇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왜 던지지 않고 어떤 이제 사전 그 증거금이 계속 올라가서 이제 어떤 삼성 자산운용에서 이제 더 이상 운용하기가 좀 힘들어지고 이제 수익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어떤 기대 수익이 떨어지는 상황이 딱 다다랐을 때 다 던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거는 이제 이 고객에 대한 어떤 리스크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내부적으로 좀 크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도 좀 이제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고, 뭐 좋은 설명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 진짜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너무 큰 상황이고, 그냥 뒀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반등을 해서 충분히 수익을 지금 30% 떨어졌으면 30% 다시 올랐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걸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좀 예시를 제가 든다 그러면은 축구로 치면은 우리가 뭐 이게 뭐 이거 베팅이라고 하긴 뭐 그렇지만,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하는 상품이 우리가 6월 달에 만약에 한일전 축구를 했다 그래 봐요. 근데 전반전에 2대 0으로 지고 있었고 후반전 되니까 시작하자마자 또 한 골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3대 0까지 뒤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팅 업체가 삼성이었다고 하면은 뭐 문제 베팅은 아니죠. 우리가 선물에 투자하는 건데 그냥 예시입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그냥 경기가 질 것 같은 거예요. 다 지면 이제 날라가고 뭐 투자금 뭐 운영 보수에서 본인들이 생각한 이 어떤 경기장의 이제 그 운영 베팅 상품을 하기 위해서 운영 자금도 있고 뭐 보증금이나 이런 예치금이 있었는데 그거만큼의 어떤 수익이 없어질 것 같은 상황이 생기니까 경기가 끝나기 전에 점점 이제 가격이 더 떨어지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질 거니까. 이 상품에 대한 가격, 이제 그 베팅에 대한 이제 상품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걸 예상해서 그 본인들의 어떤 손실이나 마진이 오기 전 상황에서 이 경기가 끝나기 전에 이걸 팔아버린 거죠. 예. 그리고서 이 상품을 6월 달에 뭐 일부 우리가 넣고 한일전 7월 달 한일전과 8월 달 한일전과 9월 달 한일전에 나머지 금액을 이제 더 그거를 비중을 이제 넣어버린 거죠. 손실분을 놔두고. 그래서 이렇게 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경기가 이제 끝나 보니까 3대 0으로 질 줄 알았던 경기가 뭐 2대 3이나 1대 3이나 2대 3으로 어느 정도 한국이 골을 넣어서 회복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회복을 한 거를 우리는 이제 개인 투자자는 그 3대 0인 상황에서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더 가격이 싸졌을 거라고 말이죠.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 가격은 뭐 똑같이 1대1로 시작을 한다 그래도 점점 이제 일본이 골을 넣으면서 이 가격이 이제 더 올라가겠죠. 그쪽은 이제 베팅이 이제 더 이제 수익이 더 높아지겠죠. 우리 이제 한국 거에 대한 상품은 더 수익이 떨어질 테지만, 근데 3대 0 된 상황에서 들어온 투자자도 있을 텐데 그런 걸 생각해서 나는 3대 0으로 이 경기가 이제 그냥 끝나더라도 이 수익의 손실을 보더라도 나는 이제 회복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한 골이나 두 골을 넣으면 더 큰 이제 회복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수익을 노려보겠다고 해서 이제 들어온 투자자도 있는데, 그 투자자들에게는 아무런 뭐 사전 고지나 예측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6월달 이제 한일전 경기를 그냥 뭐 취소 처리 그냥 손실 처리를 해버리고 7월달, 8월달, 9월달 한일전 경기로 티켓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 베팅 티켓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이제 앞으로 진행될지 모르지만 차라리 그냥 저는 삼성 운영 측에서 그냥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차라리 했으면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이걸 제가 들으면서 너무 좀 이제 저도 이제 개인 투자자로서 너무 좀 약간 좀 정말 이런 상품은 너무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개인 투자자분은 결국은 자산 운용사가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이 증거금 이슈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증거금 이슈가 이게 없는 상품이었다고 하면은
뭐 삼성 운영 측에서는 뭐 보수 수수료만 받으면 되고 뭐 오르든 떨어지든 뭐 그거는 이제 고객의 책임이니까 본인들에게 뭐 더 증거물을 가져와서 이 상품에 대한 손실이나 부담이 없어지니까 제 생각은 그냥 놔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여기 보시면은 예, 이렇게 뭐 이제 대표 하시는 이제 두 분이 나와서 또 설명을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요거 이제 투자자 손실 입은 쪽에서 이제 모임을 가져서 이제 소송을 한다고 하니까 좀 잘 되었으면 좋겠고 진짜 운영사에서 저는 이거는 좀 이게 진짜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좀 생겼다라고 하면은 좀 강하게 제재를 해줬으면 좋겠고 이거를 운영한 사람 진짜 그 어떤 그런 운영을 했던 그 내부 그런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어떤 앞으로도 이런 상품을 좀 운영하는 데 있어 좀 제한을 던다든지 좀 그랬으면 좋겠고 이게 진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저는 삼성 자산운용에 대한 상품에 대해서 좀 보이콧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약간 격양돼 있고 흥분돼 있는 상황인데 예,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예, 투자자분들께 너무 아마 손실분 보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정말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좀 잘 이렇게 소송하고 이런 게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좀 개인 투자자 위해서 더 좋은 그런 국내 ETF 상품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좀 좋은 상품과 이렇게 좀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좀 운영하는 좀 운용사들이 많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